9월 26일 목요일 시장 오전 10시를 향해 달려갑니다. 잠금 해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또 든든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외국인 투자자가 잘 지켜주면서 양시장 모두 1%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안에서 또 개별 종목들은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체크해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님 모시고 오늘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본부장님과는 함께 잠시 후에 오늘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단연 반도체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이 정도로 강력하게 상승합니다. 삼성전자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9% 가까운 상승폭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반도체도 8.72%, 리노공업 1.88%, 이오테크닉스도 4%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단에서도 LG디스플레이, LX세미콘 3% 가까운 3%가 넘는 상승폭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에 2차 전지단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2% 가까운 낙폭을 보입니다. 삼성 SDI 1.44%, 그래도 SK이노베이션은 강보합권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단 지켜보시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지나가고요. HLB 0.79% 낙폭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주는 종목들 많습니다. 유한양행 1.54%, 1.47% 상승하고 있고 특히나 의료기기단에서 리가켄바이오가 4% 가까운 낙폭, 시젠과 루닛 역시나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은행주에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는 실망감에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KB금융 2.43%, 신한지주 5% 넘는 상승폭, 하나금융지주는 3.64%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STO 관련한 훈풍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10월 밸류업 모멘텀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금융지주까지 2% 넘는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는 또 주요 종목들이 생각보다 더 강력한 흐름, 큰 폭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정말 마이크론이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좋을지는 몰랐습니다. SK하이닉스가 9% 가까이 상승을 하니까 사실 반도체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이 시점에서 이러한 기세라면 나도 어디 한번 접근해 봐야 하나라는 고민도 하고 계실 것이고 혹은 매도 포인트 어디서 잡아야 하나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전략이 궁금합니다. 이럴 때 대형주 좀 지켜봐야 하나, 중소형주 지켜봐야 하나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본부장님? 네, 일단 마이크론이 시간 외에서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굉장히 좋은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건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상이 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형주, 그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나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중소형주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반등이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반도체가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살짝 부족함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반등이 시작됨으로써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직전 고점을 넘어갈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좀 대응을 해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수출입 수치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D램 같은 경우도 살짝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건 스탠리가 얼마 전에 내놨었던 반도체 쪽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체크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D램 쪽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부담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드린다면 전 지금부터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근데 반등이 더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직전 고점을 넘어갈 것이냐, 굉장히 강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가 될 것이냐 라고
주도 섹터가 될 것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상반기처럼 다 올라가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반도체가 많이 밀릴 때에도 좀 상대적으로 견고했었던 종목 중에서 뭐 파크 시스템즈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종목별 선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의 가능성은 매우 높게 보고 계시지만 또 마냥 올라갈 것이다라고 마음을 놓기보다는 종목별로, 이슈별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해 보면 좋을지 저희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토비스입니다. 토비스 산업용 모니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어떤 키워드 잡아주셨을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카지노 잡아주셨습니다. 카지노 모니터 이 섹터가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여기서 토비스가 좀 큰 활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시장이 좀 애매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돼서 뭐 화학주라든지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나왔죠. 그중에서 이제 카지노 쪽 같은 경우도 조금씩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지노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사실 카지노 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카지노 관련주로 매매하는 게 좋겠지만 요 토비스란 기업 같은 경우는 카지노 관련주들에 비해서 주가의 흐름이 이미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좋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더니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카지노, 우리가 카지노라고 하지만 산업용 모니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산업용 모니터 쪽에서의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 토비스라는 기업이 카지노에 들어간 그 게임기에 대한 모니터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게임기를 만드는 글로벌 상위 업체들을 전부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카지노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매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좀 해본 부분이고요. 뭐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도 교체 주기가 도래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에 따른 모멘텀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태국 같은 이런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도 카지노 쪽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제가 요 카지노라고 키워드를 준비하긴 했지만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살짝은 묻어갈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이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산업용 모니터 쪽에 대한 모멘텀 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산업용 모니터가 이제 카지노 모니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산업용 모니터를 일단 첫 번째 키워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게 봐서 산업용 모니터 해당 기술력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카지노 모니터에서 미국 내 해당 점유율이 2위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점유율이라면 좀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어떻게 될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흑자 전환 기대를 해봐도 될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요 흑자 전환은 네. 전장용 모니터에 대한 흑자 전환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팩트만 놓고 보자면 토비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 중에서 전장용 모니터 매출이 산업용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카지노보다 높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단에서는 매출이 잘 나오고 있지만 영업이익 쪽에서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장용 모니터 원래는 이 토비스라는 기업이 카지노용 모니터를 만들면서 매출을 많이 만들어냈었는데 2023년도부터 이제 산업용이 아니라 이 전장용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역전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장용 모니터에 대한 관심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테슬라도 주가가 올라왔죠. 뭐 인도량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의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용 모니터 쪽으로도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현대 모비스에도 납품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독일 쪽에도 납품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 구조가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토비스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산업용 모니터와 전장용 모니터 둘 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사실 괜찮은 회사인데 추가적인 이런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장용 모니터 모멘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전기차 화재.
이게 저희가 계속 모니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전기차 화재 예방 수혜주로도 좀 꼽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시장에서 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그러게. 내용이긴 하지만 전기차 화재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요 토비스에도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비스란 기업이 지분을 50%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 글로 쿼드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예방, 전기차 충전과 관련돼서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EVCC라든지 SECC라고 있는데 이게 전기차와 충전기의 통신을 도와주거나 혹은 충전기 내에서 이 충전의 방전이나 충방전에 관련되어 있어서 제어를 해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를 토비스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자회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현재 뭐 LG전자라든지 상위 6개사에다가 이미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3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14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60억이 넘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매출액이 140억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60이라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를 지금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토비스에는 연결 재무 기준으로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화재 예방에 관련돼서 이 예산안을 책정하는데 과거엔 이제 800억 수준에서 내년에는 3천억 수준으로 증액이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이 자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이 탑재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를 좀 더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토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모니터 쪽에 대한 모멘텀, 두 번째는 자회사를 통한 전기차 화재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더 우상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회사까지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그럼 토비스 얼마까지 올라간다? 목표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 19,96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뭐 최근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재밌는 모습, 2% 정도밖에 못 올라오고 있지만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토비스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상승세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럼 두 번째 종목 잠금 해제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뭐 밸브 관련해서 피팅 관련해서 또 최근에는 대왕고래 수혜주로도 많이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어떤 키워드 잡아주셨을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슈퍼사이클입니다. 이제 슈퍼사이클에 어떤 섹터에서 진입한다라고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조선이죠. 네. 조선주, 우리가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주가 최근에 이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뭐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조선가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4년 동안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 연내에 신조선가 기준으로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조선업이 어쨌든 호황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조선 기자재 쪽에서 피팅과 관련되어 있는 성광밴드가 모멘텀을 받아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조선주들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과거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옮겨오면서 전기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결국엔 탈탄소, 우리가 넷제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넷제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조선 같은 경우도 국제회사기구라고 하는 IMO라는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서 떠다니고 있는 배들이 노후된 선박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 아닌 압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LNG선이라든지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성광밴드의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주가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업황들 같은 경우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좋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2007년도, 2008년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 슈퍼사이클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기간 자체가 가장 긴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주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따라서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2024년도 같은 경우도 LNG선에 관련되어 있는 신규 수주가 작년 대비해서 80%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런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조선주도 그렇고요. 조선 기자재도 그렇고 수주가 문제인데 수주의 공백이
수주의 공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성광밴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신조선가의 상승세가 생각보다 더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의 슈퍼사이클 모멘텀까지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단연 또 수주 관련해서 대형 수주를 어떻게 또 수주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우리가 성광밴드, 네. 지금 뭐 시장에서 대왕고래와도 엮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뭐 피팅밸브다, 그리고 조선주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성광밴드가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을 우리가 뜯어보면 조선 쪽보다는 석유화학 쪽에서 매출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이제 슈퍼사이클 조선주가 들어갔다라는 부분에서 거기에서도 모멘텀을 받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석유 정유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플랜트 프로젝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쉽게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가 바다에서 시추를 하면 시추를 해서 원유를 캐내거나 천연가스를 가져오면 그걸 원래는 육지로 옮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화를 한다든지 액체에서 기체에서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요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부유식 시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상에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해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뭐 삼성중공업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삼성중공업이 요 플랜트 쪽에 대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들을 성광밴드가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제가 앞서서 이제 토비스 말씀드릴 때도 잠깐 중국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이 바로 중국 쪽에 대한 경기 부양 그리고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화학 석유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광밴드가 조선 기자재 쪽으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대왕고래의 피팅밸브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은 석유화학 쪽이라는 부분이죠. 근데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면서 석유화학 업체들의 생산성이 좋아지거나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전방 산업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조선과 석유화학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테마적으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전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수주 잔고가 많이 채워져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수주가 2022년도에 수주가 된 물량들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의 텀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2026년도, 2027년도까지 수주 잔고가 채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채워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 굉장히 매력적인 게 네. 영업이익률도 좋거든요. 네. 다음 키워드에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이익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탄탄한 기업 가격 전략은 어떻게 이어가시면 좋을까요? 네, 바로 가격 전략으로 가는군요. 좋습니다. 지금 성광밴드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4천억 네. 정도 되는 기업인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500억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영업이익률도 30%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란 말씀 드리고요. 네. 현재 14,78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긴 호흡으로 보셨을 때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8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광밴드 지금 14,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 19,000원까지 긴 호흡으로 지켜보셔라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본부장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